안녕하세요. 코인라디오입니다. 이더리움이 어제부터 상승하여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에서 전 고점까지 도달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여 2017년 수준의 상승을 이번 사이클에서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더리움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비율, 미결제 약정, 펀딩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수는 88억 개 이상입니다. 올해 2달 전만 하더라도 48억 개였으니 2달 만에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와중에 시장이 과열되면 대규모 청산으로 급락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투자는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대되는 변동성과 급락, 급등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물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시고 계신 오태민 작가님의 이야기가 인터넷 기사로 올라왔는데요. 댓글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여전히 이 시장에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안도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그 많은 국가들에게 규제를 받고 사망 선고를 수백 번을 받으면서도 가격은 1,000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비트코인의 B자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 도박에 비유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런 부정적인 댓글과 여론을 조장하셔서 이 좋은 자산, 우리들만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면 미국 와이오밍주는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즉 2024년이죠. 그때까지 미국 채굴 해시레이트의 5%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주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주뿐만 아니라 뉴욕, 마이애미 등 여러 개의 주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꼰대 같은 사람들의 주장으로 대중들이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로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를 만들어주기에 고맙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강남 땅을 안 산 것과 2000년도에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주식을 사지 않은 것, 2010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안 산 것 등이 있습니다. 강남 땅과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자산이고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자산입니다. 기회는 아직 많고 늦지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이 미국 현지 시간 12월 30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커졌음을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간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이고 테이퍼링을 몇 달 더 일찍 끝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 알든의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상황보다 1940년대 상황에 가깝습니다. 파란 선이 인플레이션율이고 빨간 선이 미국 단기 국채 이자율입니다. 197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국채 이자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1940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높은데 반해 국채 이자는 0%에 가까운 모습으로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년대와 70년대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GDP 대비 부채율인데요. 70년대에는 부채율이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하지만 40년대에는 100% 수준으로 부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부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 국채 이자가 상승한다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율은 130% 수준으로 세계 2차 대전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40년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는 영끌 대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단기 국채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70년대 연준 의장처럼 기준 금리를 확 올리지는 못합니다.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재정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약간의 금리 올리기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소폭의 금리 인상은 유력합니다만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는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상으로 올려도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작은 핑계만 있어도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40년대의 상황과도 다릅니다.
40년대의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수출국으로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 흑자를 통해서 국가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역 적자가 역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4년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실물 경제 수출에서 달러 수출 체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면서 달러 강세로 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공장들은 중국과 같은 나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주식, 자산, 부동산 등을 매입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자산을 점점 외국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연준은 달러 강세를 원치 않습니다. 세계 부채의 60%는 달러화 부채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달러화로 발행된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주식, 자산, 부동산 등의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재정 이슈뿐만 아니라 달러화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달러화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미국은 현재 내부적인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압박에도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 적자로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연준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인플레이션 전망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캐나다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것인데요. 앞서 올해 2월 18일에 캐나다는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장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 운용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현물 ETF라는 점입니다. 12월 2일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월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상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추후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